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6강은 제5강에 이어서 바로 지배의 멸망으로 이어진 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앞부분과 연결지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물로 공격해서 온 나라가 어렵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바로 이것을 어떻게 피해 나가는가를 지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장출할 양자가 장차 나간단 말은 피난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 하주호와 내가 어느 곳으로 이걸 살려갈까, 이 말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러자 종자왈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는 거는 장자 근하고 차성이 후한하니이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고을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주사 신백을 봉해준 고을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거기가 장자라는 고을이 가깝고 거리로 봐서 피난하기에 가까운 거리이고, 또한 성이 후한하니이다, 이 말은 성이 두껍고 거기가 완전합니다. 최표 고금지에 보면 성이라는 것은 왜 성자를 썼느냐, 음차를 해서 성은 성야라, 성이라는 건 담아두다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성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이나 모든 물자를 받아서 담아두는 장소가 성이라 한다라고 성자의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조양자가 말하기를 생각해봐라. 민피력이 완지하고 백성들이 성을 쌓을 때 어떻게 했느냐. 후하고 견고한 성을 쌓을 때 어땠겠느냐. 백성들이 온갖 힘을, 피곤한 힘을 다해서 그 성을 완성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만든 것이다. 이런 1차적 고생을 했는데 또다시 2차적으로 내가 그곳을 가면 죽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 말이 또한 죽음으로써 그 성을 지키게 한다면 기수여하려 그 어느 누가 나하고 함께 하겠느냐. 사람 지난번에 고생시켜놓고 이번에는 죽으라고 한다고 그럼 우리를 함께 할 것 같으냐. 이거 안 된다. 그러자 시종을 한 사람들이 두 번째 피난처를 권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한단지 창고시라니이다. 한단 땅으로 가면 거기에 창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모든 군량미가 있으니까. 그러자 양자가 뭐라고 말하냐. 자, 그러면 이 창고를 채워놨을 때 누구 것이냐. 바로 이것이 준민지 고택. 백성의 이 고택을 짜가지고 그걸 이 실제 창고에다가 채워놓은 것이다. 이런 1차적 고생을 했는데 또다시 내가 피란감으로 인해서 그들의 목숨을 죽게 만든다면 그 누가 나하고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 반드시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자현도 안 되고 한단도 안 되고 그 피난 갈 곳이라면 그것은 진양 땅뿐이 없다. 선주지 소총야요, 우리 아버님인 조양자께서 부탁한 부탁촉자 유원으로 부탁하신 곳이고, 윤탁이 너그러운 정치를 펼친 곳이니 민필하오라 하고 백성들이 반드시 거기에는 화합할 것이다. 나하고 함께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주 진양하다. 이에 진양 땅으로 피난을 갔다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자 진양 땅으로 피난을 갔더니 삼가가 지백을 위시로 한 조적 한건이가 이 국인으로 바로 이 세 사람의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위관자니 빙 둘러가지고 이 말이 진양 땅을 포위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댄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공이에요.
물로 공격하는데 성 불침자 삼판이라. 바로 이 진양의 성은 진양성이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이 3판뿐이 안 남았다. 높이 2척을 1판이라고 한다면 3판이면 6자예요. 지금 자하고 옛날 자가 다른데 옛날 자는 더 적어요. 지금 자라 할지라도 한 자가 30cm면 3, 6, 18, 1m 80cm만 잠기지 않은 땅이고 모조리 잠겼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심지어 침조 산화호대 부엌까지 잠겨가지고 개구리가 올챙이를 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사람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불을 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못 먹고 살고 그러니까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식구를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서로 바꿔서 잡아먹은 거예요. 이게 인마상식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그리 빠졌지만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지만 민무판이러라. 백성들은 조금도 바로 이 조양자를 배반할 뜻이 없었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양자는 한의화의 미략을 가지고 지배기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음약 한의화야. 한의와 음약을 해서 미략을 해서 마침내 지배기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양이 근거지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조양자는 어떤 수를 썼느냐. 장맹담이라고 하는 신하로 하여금 잠출 몰래 나가가지고 견이자왈, 이자라고 하는 것이 조적과 한건을 찾아보고서 말하기를 신은 문 순망적 치아니라 하니 바로 입술이 사라지면 이빨이 치아가 차가운 것이다. 그러듯이 오늘날 지백이 솔 한이 공조하니 한이 너희들을 거느리고서 지금 우리나라를 조나 우리 조양자를 공격하는데 생각해봐라. 조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순망이에요. 입술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빨과 같은 역할은 한이는 위지차이라 다음으로 너희가 망한 것이다. 이게 순망취향이다. 우리만 망한 게 아니라 너희까지 망하게 된 것이다. 이런 논조를 펴가지고 바로 여기에 조적과 한건은 그렇지 않아도 지배기를 배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자가 조적과 한건이 바로 이에 내 음여 장맹담으로 약하고 이에 몰래 지백이 몰래 음자가 지백 몰래 장맹담과 약속을 하고 위직이 견지러니 약속을 하고 이 말이 우리 언제 지백을 칩시다. 그 기약을 삼고 바로 이 기일을 딱 날짜를 정해놓고 장맹담이를 보냈다. 자, 작전은 어떻게 했느냐. 이건 전술이겠죠. 방금 위에까지는 외교라면. 전술적으로 양자사야 사인하야 조양자가 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수재질이하고 물을 지금 가둬서 수공을 하니까 방천을 지키고 있는 뚝을 지키고 있는 그 군사들을 관리라고 했죠. 군사들을 죽이고 대때 결수 물을 터서 이 물기를 뭘로 댔느냐. 지백의 군대로 들어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백군이 구수이라니 오늘 지백군이 물에 빠져가지고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니라고가 구수지요. 물에서 구제한다 이 말은. 물에서 목숨이라도 구제하려고 모든 전열이 흩어져 버리자. 한위는 이기경자고 익자는 날개 익자가 새 날개라는 게 좌우에 있으니까 한나라 윗나라는 좌우에서 공격하고 양자는 장조라야 이 병사들을 거느리고서 장졸 병사들을 거느리고서
범기잖아요. 그 지배그 군대에 앞으로 대들어서 대패 지백지중하고 지배그 군사를 크게 패배시키고 수살지백하고 마침내 지배기를 죽이고 진멸시시지조가 다음 마침내 지시지조 지백의 일족이라면 모두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백은 바로 조향자에 의해서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백에 관하여 사마원공은 지백이 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소위 멸문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마원공은 여기에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성박덕하다 이것입니다. 너무나 그 재주가 성하고 경박해서 이런 화근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사마원공의 사평을 보면 여기 역시도 총표가 있고 재와 덕이라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논변하고 있고 만약에 재가 승했을 때 재승이란 말을 우리 흔히 한 말로 하면 재승박덕했을 때의 패단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이 글을 끝맺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총표로 전체적인 표제로 시작할 때 원공할 지백지망이하는 재승덕이라 지백이 멸망할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재승덕이다. 너무나 재주가 덕보다 승한 데서 이 승자는 뭔 뜻이냐면 지낼과자로 재주가 덕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과했기 때문이다. 부재여덕이연을 이 재주재자와 큰 덕자는 그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세속이 막지능변하고 세속 사람들은 능히 이것을 구별하지를 못하고 재가 뭔지 덕이 뭔지 구별하지를 못하고 재덕을 갖다가 통틀어서 통칭으로 모두 어질다라고 말하니 차기 소위 실인자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것이다. 실인이란 말은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을 잃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을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잃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와 덕이 뭐냐? 재라고 하는 것은 총찰 강의로 썼어요. 총명하고 모든 일을 잘 살피고 강하고 굳센 걸 재라 한다. 덕은 뭐냐? 정직중하다. 사람이 정직하고 중도와 조화를 이루는 것. 바로 이 재덕의 관계로 말하면 여기까지는 재와 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했다면 상호의 작용으로 말을 치면 어떤 상호작용이 있느냐? 연관관계예요. 상호 연관관계로 말하면 재라 하는 것은 덕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되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재를 거느리는 장수에 해당돼요. 재지수야라. 덕이 상위 개념이에요. 바로 재라고 하는 것은 덕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바탕으로 보조자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글자는 소위 장수 숫자와 이 자자를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장수가 주가 된다면 여기에 자자는 일종의 보필자 내지 객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객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소위 주종의 관계를 이거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시고로 제덕겸전을 위지 성인이요 이러기 때문에 총명강의와 정직중화를 제덕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모두 겸전하면 우리는 이걸 완벽한 사람으로서 성인이란 말한다. 그런데 반대로 제덕겸무를 위지 우인이요 재주도 없고 덕도 없고 모두 다 없는 사람 우리는 멍청이라 한다. 이것은 겸전과 겸무예요. 전체 없는 자와 전체 있는 자를 상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중간계층이 있어요. 이 중간계층은 누구냐면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 사이에 군자 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덕성제를 위지군자요. 덕이 이 승자는 과자 뜻으로 보면 되니까 덕이 재주보다 과한 자를 약간 재주는 없어도 덕이 더 많은 사람을 우리는 군자로 말한다. 그런데 반대로 재주는 뛰어나고 재주가 덕보다 뛰어난 사람 이건 소인이라 한다. 바로 이것이 재주제자가 무엇이고 이건 벌써 3단계예요. 첫째, 개념. 재주제자와 덕자의 개념. 두 번째, 재와 덕의 상호 연관관계. 세 번째, 인격체. 재덕에 의한 인격의 분류작업. 이런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제 덕을 가지고. 그런데 재성집회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재성집회하면 재성집회라는 말은 재성덕 소인이잖아 이게. 그럼 재성집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소인의 패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이게 소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게 자 범치인지술은 무릇 그 인재를 취하는 법이라 하는 것은 자 인재를 취한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하를 뽑거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만날 적에는 어떻게 할까? 정치로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구불덕 성인 군자의 여진된 만약에 참으로 성인 군자를 얻어서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소인하고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뿐이 안 남았어요. 이럴 때 성인 군자의 좋은 사람을 함께하지 못할 바에는 소인이 나을까 우인이 나을까? 바로 여기와 불약은 비교법이니까 그 소인을 얻은 것보다는 불약도 우인이라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을 얻은 것만 갖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경박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우직하고 좀 멍청한 사람을 차라리 뽑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치코 뭐 때문이냐? 이 재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군자는 협재 이위선하고 이 재주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재주라는 능력이라고. 그런데 좋은 사람이 좋은 능력을 쓰면 좋은 데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이 능력을 가지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자, 군자는 협재 이위선하고 군자는 이 재주라는 능력을 가지고서 선을 하는 거예요. 좋은 대로 능력을 쓰는 거예요. 주자가 말씀하셨듯이 이 협이라는 것은 겸유의 시지지층이라 겸하여 이걸 가지면서 자시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런데 소인배들은 어떠느냐? 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협재, 이 재주는 능력이라고 보면 쉬워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못한 데 사용하느냐? 못된 짓 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악을 하나니 협재의 이위선자는 이렇게 군자처럼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선한 방면으로 발전한 사람이란 거 선을 하는 자는
끊임없는 선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무불지요. 선으로서 이르지 않은 것이 없이 무한한 선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서 협재, 재주를 가지고서 이위 악자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나쁘면 나쁜 대로 또 끊임없이 발전한 거예요. 이래서 악역자를 쓴 거예요. 나쁜 짓 또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주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자, 소인이라는 것은 무한한 악을 조장할 수 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멍청한 사람은 어떠냐? 자, 우리가 말하는 멍청한 사람은 우자는 수요기불선이나 비록 불선을 하려고 해도 나쁜 짓을 할 만한 지혜와 힘이 안 돼요. 지불능주하고 지혜는 능히 두루두루 하지 못하고 힘은 능히 바로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무능하니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비지, 갈치자, 어리석으로 자.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면 이건 뭐냐면 유구박이네. 이 유구라고 하는 것이 강아지가 아니에요. 젖먹는 강아지가 아니에요. 암캐예요. 새끼 키우는. 그래, 이 개가 사람을 물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개가 바로 유구의 유자는 기르다 뜻이에요. 그러면 유구는 뭐냐면 새끼를 기르는 개, 그러니까 새끼를 낳기는 암캐예요. 이런 개들이 사람을 물면 인득이 제지언유와 사람이 개쯤이야 제재가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어리석은 사람은 제재가 가능해요. 그런데 반대로 소인이라 하는 것은 지족이 수기가 나고 그 지혜는 넉넉히 써 그 간악함을 이루어서 못할 짓이 없어요. 영리하니까. 용족이 결기포하니 그 용맹은 넉넉히 써 그 포악함을 결단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건 개가 아니라 시호이 있잖아. 호랑이같이 포악한 데다가 날개까지 돋아놓은 것이다. 이게 바로 이 호랑이가 소인이라면 재주라는 것은 뭐냐? 날개를 붙인 것이다.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이다.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다면 그 해는 어찌 크지 않겠는가? 이건 무한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멍청한 사람은 작은 걸 가지고 교도소 가요. 더 이상 내 말은 않겠지만 호의 부의관이 호랑이로서 날개를 달았으니 그 해는 더욱 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보다 소인들의 폐해다 이 소리예요. 결론은 뭐냐? 자, 고서기래로 옛날로부터 국지난신과 자, 호랑이의 날개를 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라로 말하면 난신, 집안으로 말하면 집안 망하는 자식들. 나라의 난신과 집안에 버릇없는 애들 치고 제유여의 덕부조가야. 재주는 넉넉한데 이 유여란 말이 승자 뜻이잖아. 이게 재주는 승한데 덕이 부족해가지고 이지어 전복자 다우니 전복에 이르는 자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집안을 망하게 한 데에 이르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소인들이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기특 지백제리요 어찌 특별히 지백만 그러겠냐고. 바로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소인배들이 많고 오늘날 시대에도 정말 재성박덕한 소인배들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날로 접하고 있는
바로 말하고 싶지 않는 부분으로 보고 싶지 않아도 보여주는 TV에 나오는 얼굴들이 과연 모두 다 어리석고 성인이고 군자일까? 이러한 점을 다시 이 글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 당시의 화제의 인물이었던 A양의 일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